여러분이 궁금한 부동산 부테크 알짜 정보만 콕 찍어 전해드립니다. 부동산 왓츠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왓츠다가 자이TV 안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고 합니다. 이게 다 부동산 어벤져스의 활약 플러스 저 조우종의 활약. 굉장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예, 월천 대사님 반응이. 아무튼 제가 부동산 입문자에서 아주 살짝 레벨업을 했는데 오늘도 우리 고수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어벤져스 멤버 구성도 살짝 바뀌었는데 자, 준비 다 되신 거죠?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왔수다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부동산 시장이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 그리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전문가분들께서는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시는데 지금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그리고 투기 세력에 대해서 단속 규제 강화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실수요자들의 시대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 부테크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보다 현실적인 방법들을 낱낱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집중해 주시고요. 첫 번째로 각 분야별 대표들이 점 찍은 2020년 유망 지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데 저희가 이게 앞서서 앞으로 뜰 지역을 여러분들께서 선정할 때 어떤 점을 최우선으로 꼽는지 기준이 다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럼 각자 그 내가 보는 기준은 이거다. 한 가지씩 좀 요 앞에다 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나는 특별히 이걸 최우선으로 꼽는다. 집을 선정할 때. 자, 먼저 김재경 소장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경 소장님은 개발 호재라고 적어주셨거든요. 개발 호재.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뜨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네, 정말 뻔하지만 뻔하지 않은 게 바로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개발 호재가 실제로 실현이 되면 당연히 대박 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내가 살려고 했을 때 개발 호재가 있는 쪽으로 아무래도 수요가 더 몰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개발 호재가 실현되면 더 좋지만 실현이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더 먼저 몰리면서 그거에 대한 이슈들이 먼저 발생되는 게 바로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또 제가 많이 쓰는 표현 중 하나가 개발 호재는 긁지 않은 복권이다. 이런 표현을 좀 긁지 써요. 않은 복권. 네. 어. 당연히 복권이 긁어봤더니 예. 당첨이에요. 예. 그럼 완전 대박이지만 그렇죠. 안 되더라도 의미는 있다. 개발 업무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방구를 깨야지 응가가 나온다. 왜 뭔가 그래서 그 던져주는구나. 뒤에 처음에 이런 호재들이 몇 개 있다가 사라지고 네. 몇 년 지나서 다시 살아나고 그래요. 처음에 그런 호재들이 계속 돌아다녀야지 네. 시장에서 현실화되기 때문에 개발 업체가 도는 지역은 언젠가는 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그게 살짝 좀 딜레이가 되더라도 예, 언젠가는 된다. 예, 예. 아, 그래서 이 긁지 않는 복권의 의미가 있군요. 근데 개발 호재라고 하는 것은 호재가 호되게 당하는 재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돌다리로 두들겨 보고 그쵸. 하셔야 된다. 좀 신중하게 가긴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월천대사 우리 이주연 대표님은 학군, 과로하고 실수요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교육열이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굉장히 대단하지만 부동산 영향 큽니까? 예,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정말 필수 요소이고 예. 이분들은 실수요로 집을 보기 때문에 투자의 목적, 잉여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 곳, 내가 좋아하는 곳을 본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특히나 우리나라는 그 맹모, 맹부 이제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 수요가 어쨌든 꾸준하다는 것이 가장 장점이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는 신축 대세. 였음에도 불구하고 예. 구축 지역은 유일하게 학군 지역, 목동, 대치동, 예. 광장동 등등등 이렇게 구축이지만 예. 학군 수요가 탄탄한 곳은 반등이 있었어요. 아, 다음으로 우리 정 팀장님께서는 수급 동향이라고 적어주셨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어떤 그 전문가의 그런 발상 그리고 판단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연간 네. 그 이런 수백 건의 이제 사업지를 검토를 합니다. 사업지 검토를 하다 보면은 네. 저희 가장 많이 보는 게 사실은 이제 수요와 공급입니다. 왜냐하면 수요와 공급은 저희가 경제원론에 보면은 아주 기본 원리 네. 중에 하나이기 맨큐.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을 가장 많이 보는데 네네. 특히 지금 이제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 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보기에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너무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 지금 그 얼마 전에 이제 뭐 상기 신도시도 발표했지만 예. 저는 상기 신도시 발표한다고 해가지고 집값이 크게 잡힐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요? 예.
수요는 서울에 있는데 네. 서울 밖에다가 지금 이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뭐 물론 어느 정도는 잡히기는 하겠지만 네. 그렇게 많이 잡힐 것 같지는 않고 최근 5년간 아파트 저희 부동산 114 자료를 본다면은 네. 최근에 밀실하고 공급을 보면은 네. 오히려 밀실이 멸실이 4만 가구가 많습니다. 많아요? 네네. 아, 그럼 이제 멸실률이 지금 더 많다는 거죠. 그렇죠. 신축되는 네, 집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신경훈 교수님은 정부 눈치하고 눈치 플러스? 경제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거? 정부 눈치. 저는 보통 이제 예. 경제를 얘기하는데 네. 국가 경제가 좋으면 집값은 다 올라갑니다. 예. 근데 국가 경제가 좋은 상태에서 특정 지역의 경제가 좋으면 더 많이 올라가죠, 그 지역이. 그렇죠. 근데 이제 둘 다 좀 삐리삐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예, 더 예. 위기가 아니냐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뭐 거시 경제를 어떻게든지 좀 성장하니까 일반적으로 저는 거시 경제를 가장 중시하는데, 요번에는 이제 정부 눈치가 최우선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 12월달 대책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대책이 나왔어요. 그렇죠. 9억, 15억 잘라서 대출 금지 뭐 이렇게 강력하게 나왔잖아요. 나왔죠. 이거는 네. 상상도 못했고 네. 그 12월 대책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앞으로 정부가 무슨 대책 노릴지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느 지역을 고르더라도 그 지역이 값이 좀 꿈틀댄다. 네. 그럼 정부에서 아마 엄청난 대책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시장은 더 불안하면서 이제 또 이 규제를 피해간 지역이 또 오르고 계속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겠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잡으니까 예를 들어 서울을 잡으니까 예. 저 경기 뭐 수원, 용인 그렇죠, 이쪽이 그렇죠. 또 튀어오르니까 거기도 잡고 예. 또 딴 데가 또 오르면 그 잡고. 그런 정부 규제를 가장 중시해서 봐야지 네. 이번 시장에서는 또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지금 네 분이 각자의 유망 지역을 꼽는 기준, 나는 이런 기준으로 본다 설명해 주셨는데 먼저 학군을 최우선으로 보신다는 우리 월천 대사님이 강의도 엄마들에게 많이 하시잖아요. 예. 학군을 고려한 유망 지역, 요거 지금 중요한 질문. 어디입니까? 유망 지역. 유망 지역이라고 하면 네. 기존에 있는 현재 학군과 네. 이제 앞으로 이제 그 학군이 지금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학군을 볼 수 있는데요. 네네. 뭐 이제 현재 학군이라고 하는 것은 학원가를 끼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학원가가 두 가지 학원가가 있는데 이제 아이들의 선행과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학원, 공부를 가르쳐주는 학원하고 네. 그다음에 입시 정보를 다루고 있는 학원. 아. 요 두 가지로 나눠져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럼 이제 학군이라고 하면은 대치동만 떠올리시는데 대치동 말고도 네. 약간 이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이 동네에서 이 단지가 좋아. 저는 그걸 욕망 단지라고 이름을 욕망 붙였는데요. 단지? 이 엄마들이 살고 싶은 동네. 아. 자기 어디 살아? 그러면은 나 여기 살고 나 싶어. 여기 나 반포자이 이런 거. 네, 그런 예. 걸 욕망 단지라고 부르는데 네네. 이제 그 기존에 있는 학원가들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런 게 생길 수 있는 곳들이 신축이 대규모로 밀집돼서 개발되는 동네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서울에는 마포구를 들 수 있고요. 마포요. 이 마포에도 정말 많은 중산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신축 공급이 쫙 됐단 말이에요. 마포는 예전의 마포가 아니죠, 이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학원가나 학군이 네. 대치동처럼 드라마틱하게 좋아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잠실 정도나 반포 정도에 생긴 학원가처럼 네. 그 동네 사람들을 커버할 수 있는 정도. 초상위는 결국 대치동이나 목동을 가겠지만 예, 예. 이제 아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곳들이 이제 마포, 그다음에 이제 성동구도 정말 개발이 많았거든요. 예, 예. 신축이 많이 공급됐어요.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에서는 신도시 중에서 이제 새로 개발된 광교라든지 이제 동탄이라든지 아니면 위례 신도시, 미사 신도시 이런 곳들의 이제 동네 학원가, 그러니까 지구가 크잖아요. 미사만 해도 위아래로 크잖아요. 네. 그 큰 것 중에서 어디에 좋은 유명한 초등학교가 생길 것이며 어디에 이제 그 아이들이 다니는 학원가가 생길 건지에 따라서 같은 동네에서도 1억에서 2억 이상 더 비싸게 돼 있거든요. 그런 걸 제가 이제 미래 학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예. 요거 학군 얘기 나왔으니까 우리 학자시니까 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추가하실 게 그 사실 네. 그 학군이 좋다 가는 것도 있지만은 네. 학군이 형성되는 걸 보면은 네. 좋은 아파트가 들었으면 좋은 학군이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지역도 대형 아파트가 모여 있는 지역, 네. 모일 지역이에요. 대형으로 이제 뭐 한 4, 5천 세대 이상짜리가 몇 개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 동네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보통 몇 년 지나면 학군이 좋게 바뀝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이런 학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김재경 소장님은 지금 현장에서 소비자를 가장 많이 만나시는 분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 현재 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정말 시장 분위기는 결론부터 얘기해드리면 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침체돼 있는 것처럼 네네. 보이잖아요. 예. 근데 그 표면 아래에서는 정말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금방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네. 정리를 먼저 얘기해드리고요. 네. 이번 12, 16 대책 때 달라진 것 중 가장 결정적인 거는 매수자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예, 예. 매수자들이 이전보다는 당연히 꺾였죠. 그렇죠. 적어졌지만 일단은 문의도 많이 하고 실제로 거래도 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뭐 좀 주춤하는 것 같지만 잘 찾아보면 현재 신고가 갱신하는 단지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어디를 좀 많이 물어봅니까? 아무래도 제가 또 개발 호재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예, 예. 아무래도 호재가 많은 쪽을 먼저 찾게 돼요. 서울 시내 재개발 전체적으로 다들 뜨고 있거든요. 예, 예. 물건이 정말 귀해요. 그럼 여기서도 개발 호재까지 더 많은 데는 어디를 들 수 있냐면 네. 바로 용산의 한남뉴타운 용산. 그리고 청량리가 있는 동대문구 재개발 쪽을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 그 한남 뉴타운 쪽은 그 한남 그쪽까지 갑니까? 한남 그 나인원이랑 그 한남 더힐까지 가는 거죠? 바로 그 사이에 있는 데가 거기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이제 한남뉴타운 3구역이라든지 네. 뭐 5구역 이런 데들은 13억에서 15억 정도 투자 금액이 있으면 투자할 수가 있는 데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한남은 아닙니다. 불가능할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청량리 쪽도 아까 얘기하셨는데 청량리는 좀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자, 이제 동대문구 같은 경우도 정말 규모가 커요. 네. 동대문구 전체가 이제 재개발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전동 답심리 뉴타운이 대표적이고 가장 적게 들어가는 데들이 이문희경 뉴타운에서 최소 5억부터 이문희경? 네. 예. 그리고 좀 일반적으로는 한 6억대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심리 쪽은 이미 자기가 예. 아, 네. 와 있죠. 답심자위가 네. 입주를 했고요. 네. 아까 지금 말씀하신 용답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고 있고, 예. 특히 청량리 같은 경우는 이제 GTX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교통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그렇죠. 청량리가 과거에 이제 청량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완전히 이제 미래가 완전히 바뀐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요. 제가 제가 외대에 나왔거든요. 아, 청량리 지나가려면 거의 여행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지하철 1호선 그렇죠. 타고. 근데 지금 이제 GTX가 들어오면 네네. 너무나도 그 최단 거리에 소요 시간이 걸리게 되니까 호재가 맞겠네요. 예전에는 답심리하고 이제 동대문이라고 하면은 이 동대문구가 위상이 좀 약간 좀 애매했었어요. 네. 근데 그 성동구가 집값이 오르면 답심리가 오르는 정도였거든요. 답심리에는 이제 신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반대로 아래에서는 성동구가 밀어주고요. 그다음 위에서는 또 장인 뉴타운이라고 하는 이제 네. 신흥 대학마가 또 가격을 해주니까 음. 형님 달리고 아우 달리니 가운데 있는 네. 동대문구는 정말 그냥 논하는 거죠. 아, 이게 이제 청량리 가운데 입지다. 예. 예. 이어서 경제부 기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다는 부동산 학계의 대부 심교원 교수님. 뭐 대부까지는 아니고 갓하더. 예. 실제 이제 집값이 오르는 지역들을 보게 되면은 예. 고용 중심지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학계에 보고된 논문들을 보게 되면은 특히 고용 중심지 강남에서 예. 40분 거리 내를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시간권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예. 한 40분 거리 내 강남 접근색이 40분 느낌이 다르죠. 예, 그쪽에 되는 지역들은 아마 앞으로도 고용이 계속 집중되고 그렇기 예. 때문에 더 가지 않겠느냐. 거기다가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 뭐 1, 2, 3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판교 테크노밸리만 하더라도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릴 만한 고용입니다. 예. 그래서 고용이라든가 그 지역의 그 경제라든가 이것들을 봐서 네. 그 집중하는 데 바로 출퇴근하는 것들은 우선적으로 이제 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은 이 의견을 받아서 저는 이분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제 건설하고 분양 마케팅을 대표하시니까 지금 현직 GS건설의 또 책임이시고 정명기 팀장님이 과연 어디를 좀 집어주시지 건설사 입장에서 보는 유망 지역 이거 정말 궁금하거든요. 작년 하반기에 이제 DTX 발표했을 때부터 예. 떴는데 이제 송도라고 합니다. 송도가 송도. 네, 송도의 그 앞에 이제 뭐 바다에다가 거기 좀 쾌적하고 센트럴 파크도 있고 그리고 그 대학교 캠퍼스도 있고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죠. 예, 환경이 좋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슈가 되지는 않았었는데. 네, 맞습니다. 송도는 사실은 이제 아까 제가 수급이라고 했지만 네. 여태까지 이제 오랫동안 계속 분양을 해왔고 사실 앞으로도 이제 분양 물량이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송도 같은 경우에는 예. 전체 계획이 한 1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그 정도 한 6만 가구 정도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한 4만 가구 정도가 남았지만 예. 송도 같은 경우는 2003년도부터 예.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을 했고 시범 단지가 2005년도에 음.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벌써 입주한 게 한
한 몇 년 정도 지났죠, 그죠? 10몇 년 지났고 예. 특히 최근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나 셀트리온이라든지 그런 또 수요가 굉장히 또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와 또 다른 건 어떤 거냐면 예. 과거에는 이제 개발 호재가 있었지만 네. 사실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좀 교통도 보는데 보죠. 이제 사실은 이제 서울과 접근성 자체가 좀 안 좋았습니다. 조금 떨어져 네, 있으니까. 안 좋았는데 예. GTX 발표하면서 서울과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또 수요가 새로운 수요가 또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송도는 그 이름의 위상과 개발 호재 등을 보았을 때 정말 저평가된 곳이라고 보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도 아니에요. 2019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중심지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하더라도 서울 이남에 있는 지역, 방금 전에도 수용성 얘기했잖아요. 얘네들 다 올라갈 때 사실 인천, 송도 좀 한숨 나왔었거든요. 네. 이게 송도가 반등하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방금 전에 우리 팀장님께서도 얘기했잖아요. 10년 차 넘어가는 단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송도에서도 이번에 입주할 신축 아파트들 중심적으로 바라보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지난해 청약 경쟁률이 대단했다면서요. 예, 송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송도 더샵 센트럴파크 3차 같은 경우가 평균 경쟁률이 206대 1 정도를 어우, 기록을 했고요. 예. 예, 지난해 2위 기록입니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왜 이렇게 송도가 높죠? 그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약간 송도하면 들어본 적 있잖아요. 송도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송부심. 예, 요즘에는 안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페이스북이라든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라든가 이런 SNS를 하게 되면은 이제 예쁜 사진 딱 찍어갖고 올리잖아요. 네, 네, 네. 그러면 햇살이 밝게 비치는 우리 집 거실에서 아. 딱 근데 그 그게 찍히는 송도구나. 게 송도여야. 이게 이제 송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송도가 이게 아름답긴 하잖아요, 그쪽이. 정말 예쁘고 예. 이제 그쪽 이제 그 인천 지역과 이제 부천 지역까지 아우르는 그 지역에 사는 이제 네. 젊은 엄마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송부심이란 단어까지 나올 예, 정도로 예, 예. 송도에 살면 자부심이 있다. 우리는 인천에 사는 것이 아니라 송도에 사는 것이다. 아.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예. 가장 그 뛰어나게 이쪽에 그 청약 경쟁률을 일으켜 온 거는 무조건 전매 제한이 6개월밖에 안 된다는 그 메리트 아.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투자의 목적으로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송도가 좀 핫하다는 전망인데 GS건설 쪽에서는 이쪽 송도 쪽에 분양 계획이 있나요? 아, 네. 다행히도 저희가 네. 그 작년에 부지를 하나 매입을 했는데 아. GTX 발표를 모르고 네. 그때 부지를 매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어, 이후에 예. GTX 발표를 하면서 예. 송도가 어떤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어. 저는 굉장히 어떤 예. 운이 좋았다고 아, 이거 생각- 발표할 걸 어떻게 예측하신 겁니까? 아,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네, 맞습니다. 609의 A10 부지인데 네. 사실은 전 세대가 바다 조망이 아, 그래요? 예, 어, 그거 가능하도록 괜찮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조망을요? 네네. 오. 사실은 이제 교통도 교통이지만 예.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조망권에 대한 어떤 것들이 예.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음. 보기 때문에 예. 저희 부지가 바로 바닷가 앞에 이렇게 붙어 바로요? 있습니다. 그 마린시티처럼 그렇게 돼요? 네, 그렇죠. 오. 네. 야, 바로 그럼- 바다 앞에 공원이 있고 저희 네. 부지가 있기 때문에 앞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 개인 요트 같은 것도 하나 좀 주차해. 지금 그런 것도 저희가 사실 아이디어를 요트는 비싸죠. 네, 아이디어를 예. 내서 네. 요트를 어떻게 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송도에는 뭐, 예. 카약 대신 카약, 저희 네. 반포 자이에 카약 유명했잖아요. 카약 대신 요트 띄웁시다. 요트. 그 요트를 띄워서 그걸 이제 뭐 본인 혼자 사는 건 비싸니까 그리고 이게 정박시켜 놓고 좀 탈 수 있게. 저희가 최소한 이제 요트를 들릴 수도 없지만 네. 지금 요트를 저희- 드릴 수는 없죠. 생각을 아무리 옵션 GS 건설이라고 해도 아, 요트를 생각하는 어떻게 거는- 줍니까? 옵션 요트. 저희가 이제 요트 회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 회원권이. 주민들이 이제 요트를 저렴하게 예. 탈 수 있는 너무 좋죠. 뭐 그런 것까지도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바닷가에 온다는 건 뭔가 그런 걸 그렇죠. 레포츠가 있어야죠.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좀 다양한 부분을 아. 마케팅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좋겠다. 여러 가지 뷰가 있는데 네. 강을 보는 뷰가 있고 산을 보는 거, 공원을 보는 거, 골프장 보는 거 있잖아요. 예. 그 중에 지역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오션을 보는 뷰가 가격이 제일 높습니다. 오션 뷰가 호텔도 오션 뷰가 그렇죠. 제일 비싸잖아요.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저는 관심이 엄청나요. 자, 지금까지 송도 얘기를 해봤고 지금 어쨌든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 쪽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 지역 쪽, 지방 쪽으로는 유망 지역이 어디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지방 쪽으로. 사실 이제 지방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우리가 대대강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대대강은 뭐 대전, 대구, 이제 광주. 광주인데. 네. 근데 저는 이제 오늘은 네. 거기보다 더 좀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네. 네, 아, 그런 거 좋죠. 네, 네, 저희 네. 궁금합니다. 네. 어디입니까?
저는 광양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광양이요? 광양 불고기? 아니 저희는 광양하면 광양 불고기. 아 광양은 좀 특이한데 전남 광양이거든요. 여기는 저는 그냥 제철 생각나고 그 정도인데 그 광양 제철 뭐 이런. 네, 맞습니다. 광양은 이제 뭐 포항 제철이 이제 본사가 있는 데인데 사실 이제 광양은 인구 15만의 좀 작은 도시입니다. 작은 도시인데 네. 저기 한번 가보니까 네. 굉장히 그 노후화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20년 이상 된 아파트 대부분인데 예, 예. 실제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뭐 이렇게 연봉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예. 신규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예전 네. 아파트에 네, 그렇죠. 오래된 아파트보다도 이제 신규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네. 욕구가 많은데 갈망이 좀 있는데 없고 맞습니다. 그런 네네. 아파트가. 예. 작년에 보면은 예. 외지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는 거죠. 광양에. 광양에. 예, 예. 네. 뭐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투자의 가능성이 굉장히 네. 많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다른 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전남 광양. 광양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그 16년부터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요. 16, 네. 17년에 여기가 물량은 공급 물량은 적고 그다음에 전세값은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니까 소위 네. 말하는 갭 투자분들이 좀 좋아하는 그렇군요. 그런 투자처여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좀 주의해야 될 그런 투자 포인트도 물론 있고요. 이제 네. 신축과 구축을 따져보면 여기는 신축 공급 비율은 사실 낮았기 때문에 예. 이제 전세가율이 65% 정도로 크게 높지는 않는데 이게 훨씬 높아졌어요. 많이 떨어진 거기해요. 가격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근데 여기는 말씀하셨듯이 가격은 낮은데 네. 수입이 소득이 좋기 때문에 이런 그 현장에 계시는 분들의 좋아하는 선호지에 있는 신축들 같은 경우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네. 다만 예전처럼 그런 투자 수요로 몰려가서 사는 갭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주의도 하면서 예, 예.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부동산 업계 어벤져스 네 분이 실수요자들을 위한 2020 유망 지역을 짚어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사실 점쟁이는 아닙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한 현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드린 거니까요. 여러분 이 상황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